현명하신 대한민국 소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니멀 라이프 미니멀 라이더 초이스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일본이 소중하신 것 같은 분이 댓글을 다셨으니 추가 영상을 또 만들었고요. 지난 시간에 제작한 영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살짝 메꾸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망해가는 일본에 대해 머리 아프게 생각하는 이보다 앞으로 한국의 발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게 더 좋겠지만 말이죠. 먼저 시작 전에 작성하신 답글을 보시죠. 뭐뭐 할지도 모르죠. 뭐뭐라는 보장 없습니다. 전쟁을 벌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가설에 내피셜을 기정사실화하고 가정을 강조하셨군요. 막 나가자는 식으로 전쟁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전쟁을 벌인다는 막 나가는 주장은 가능성이 조금 보입니다. 아베는 그런 존재니까요. 전쟁 나면 한국을 쉽게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군사력면의 계산으로는 둘 다 피보입니다. 그럼 일본이 전쟁을 벌이면 부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안전보장 이사회는 폼으로 있나 보죠? 침략으로 한국의 경제를 진다고 해도 명분 없는 전쟁은 외교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칩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더러운 침략 국가 취급받으며 지나왔던 것처럼 말이죠. 썩어빠진 흉악 전과범이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한 겁니다. 육로도 없고 자원도 얼마 안 나오는 섬나라가 무역이 단절되면 참 볼만하겠군요. 전쟁 나봐야 일본이 불리하다는 사실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증명하셨으니 군사력에 관련된 부분은 논외로 하고요. 어이 일본 댓글 대변인 똑바로 들어. 네가 그렇게 옹호하게 급급한 일본은 조선인을 포함한 각국의 국민 수만 명을 납치, 강제노역, 집단 강간, 아동학대 및 토막살인, 대량학살, 생체실험으로 이용하고 쓰레기처럼 버린 더러운 전쟁 범죄 국가야. 댓글질로 나라도 팔아먹는 놈의 새끼야. 그리고 일본 병력은 자위대인데 반해 한국의 남성들 대부분은 장기간에 걸쳐 전쟁에 대비한 훈련을 받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중에도 정기적으로 훈련하가 훈련받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포함한 일제 침략 피해국의 국민들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만약에 거짓말 좀 많이 보태서 일본이 승리한다고 쳐도 반드시 패망에 가까운 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의 채널은 좋아요와 구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된다 판단되시면 이 영상의 정보만이라도 공유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소의 선택으로 만드는 자유, 지금 시작합니다. 앞에서 가설과 가정과 전쟁 협박을 동원한 답글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렇게 하면 설득력이 생길까요? 먼저 첫째, 설득과 팩트 주장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엔고의 주역들인 외국계 엔화 매입 투자자들은 엔캐리 트레이드 거래량이 감소하고 아베 정권이 최종적으로 부채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작전 세력들처럼 부도 바로 직전 단시간에 털고 뜹니다. 엔화는 털어내고 자신들의 자금은 회수한다. 자기네들 투자금이 휴지 조각이 되도록 놔둘 존재는 없을 테니까요. 마치 한국의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하기 전 일본이 1997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만에 약 9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대거 회수했던 것처럼 말이죠. 이때 일본이 했던 짓거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를 부채질해 한국의 외환 보유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시발점이 됩니다. 일본은 안 그래도 빚더미인데 갑자기 추락한 화폐 가치로 인해 버블 경제가 연속으로 터지듯 화폐 가치와 경제 가치가 동시 추락합니다.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아베 정부는 엔화 강세를 뒤집기 위해 통화량을 늘렸습니다. 그 정책이 엔화 약세 효과를 못 본 이유는 늘리면 늘리는 대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엔화를 매입했기 때문입니다. 외환 고유고가 바닥나고 엔화가 모조리 되돌아온다면 일본 내 화폐가 증가하는 것이고 화폐의 증가는 통화 가치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에 반응해 물가는 상승할 것입니다. 물가의 상승은 경제시장의 하락을 가져옵니다. 이 되돌아오는 화폐 폭탄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국제적인 엔화 강세를 뒤집기 위한 정책이었다면 꼴랑 10억, 20억엔 정도의 규모는 아니었을 겁니다. 3. 갑자기 되돌아온 통화량으로 인해 급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을 겪을 것이고 또다시 버블 경제가 무너진 시절에 디플레이션이 도래합니다. 가뜩이나 초고령 사회구조라 생산성도 떨어지는 상황인데 매체도 다 갚지 못한 상태에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가진 현금 자산의 가치가 바닥을 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있죠. 일본 정부가 해야 하는 일, 소비세 인상. 열심히 노력해서 충격적인 인플레이션의 증가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 누구도 지갑을 열지 않는 끔찍한 디플레이션이 도래할 것입니다. 최소한 경제 상황 돌아가는 건 근거를 두고 주장을 해야 설득력이 생기죠. 일본 제국주의 사상에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아닌가요? 괴벨스의 거짓말도 10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를 맹신하는 일본 극우 같은 존재들이랑 똑같이 보이는 건 제 착각일까요? 둘째, 일본이 망하는 파장이 너무너무 대단해서 계산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니까 다른 국가들이 이에 따른 대응을 못할 것이랍니다. 토빈세가 없던 시대였다면 가능성이 있는 주장이긴 합니다.
투기에 환장하는 종족들의 한 머니가 횡행하는 상황에서 일본 부도가 발생한다면 국제적인 경제공황의 가능성이 그나마 약간 있다고는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국제경제공황의 봉쇄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토빈세로 인해 한 머니가 활개칠 수 없는 시장이며, 이에 일본 부도가 발생하더라도 악질적인 투기 자금의 급작스러운 대량 이동은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경제공황을 불러오는 충격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각국의 정계와 경제기가 연계하는 방어 정책까지 따르면 각국, 각 기업의 경제적 피해는 더욱 완화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안 준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지도 모르고 글을 쓰시는 것 같은데 어디 다른 나라 사람일까요? 그 일본의 영향력을 벗어나 일본으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강대국들에 눌려왔던 해외 의존형 경제를 모조리 보완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서 그동안 수입해야 했던 소재들을 국내 대체 산업으로 돌리는 정책을 시행한 겁니다. 기업들이 자본을 투자받고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체 소재들의 개발과 기술의 국산화를 진행한 겁니다. 국민들이 일본으로 빠져나가는 소비를 줄이기 위해 일본 제품을 불매하고 대체 제품으로 소비한 겁니다. 몇몇 일본 숭배 종족의 자본력을 제외하면 한국과 일본은 거의 경제적으로 단절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이 망하는 건 거의 우리나라와 관계없는 남의 나라 일입니다. 지소미아가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게 원통할 따름입니다. 최소한 간첩도 이 정도로 시끌벅적한 상황이라면 국가의 정책과 생산의 원천을 뒷받침하는 대체 산업과 국민 소비가 어땠는지 알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분은 간첩보다 모르시는 것 같네요. 아까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랍니다. 주장할 만한 논리적 근거는 없는데 본인의 가설과 가정과 기정사실화만으로 어떻게든 일본을 대변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으로 가관이네요. 일본 기술력이 좋네, 얻을 것은 얻어야 되네 하는데 마지막 문구로 정리합니다. 이런 비생산적인 내용은 이만 적고 앞으로 국민 소비에 유익한 정보로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안전하고 편안한 나날이 계속되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